어젯밤 11시 62세 김미선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 3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 반찬, 자식들 반찬까지 냉장고가 꽉 찼을 텐데 미선 씨는 그냥 계란 2개를 꺼내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안 켰습니다. 그냥 계란 후라이 하나, 밥 한 공기. 포크로 노른자를 톡 터뜨리는 순간 미선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편하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딸은 각자 잘 살고 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워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나 이상한 건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봤습니다.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미선 씨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 아니면 내가 이상해진 건가? 오늘 이 이야기는 김미선 씨가 지난 1년 동안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요즘 혼자가 낯설어진 마음을 조용히 함께 걸어보는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되는 건 실패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 그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1년 전 그날도 밤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반찬을 덜어주고 딸이 투정을 부리고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그런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미선 씨는 리모컨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혼자 밥 먹었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6개월째였습니다. 아들은 분당에서 가정을 꾸렸고 딸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 바쁜데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마트도 가고 은행 일도 보고 친구한테 전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 9시만 넘어가면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통화 목록을 내려봤습니다. 이름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화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가족이 있고 밤에 전화하면 폐가 될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엄마 외로워라고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나는 뭐 하며 살았던 걸까? 결혼하고 30년.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시댁 어른들 모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시간은 다 어디로 간 거지?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에게는 20년 지기 친구 정수기가 있었습니다. 정수기는 힘들 때마다 미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선아, 나 좀 만나줘. 남편이랑 또 싸웠어. 미선 씨는 약속을 미루고 달려갔습니다.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새벽까지 함께 있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정수기가 고마워했습니다. 미선아,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지만 1년, 2년, 10년이 지나면서 고마워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미선아, 오늘 시간 돼?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 씨는 매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작 미선 씨가 힘들 때는 정수기가 항상 바빴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선 씨는 정수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가, 남편이 떠났어. 올 수 있어?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미선아, 진심으로 애도해. 근데 나 오늘 시댁 가야 해서 미안해. 미선 씨는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3개월 뒤였습니다. 미선 씨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가, 나 지금 병원인데 같이 있어줄 수 있어?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아, 미선아.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거든. 결과 나오면 전화해. 미선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한테 나는 그냥 편한 친구였구나. 검사 결과는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정수기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집에 돌아와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20년이 뭐였지? 섭섭함보다 허무함이 컸습니다. 2주 뒤 정수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요즘 왜 이래? 전화도 안 하고. 너 요즘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미선 씨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나를 소모하지 않기로 한 거야. 그 이후로 정수기와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새벽까지 전화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미선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몇 개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반찬, 자식들 반찬까지 꽉 찼었는데 뭐 먹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미선 씨는 작은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빨리 먹으라는 소리도 없고 이거 왜 이렇게 짜? 라는 투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가 먹고 싶은 속도로 먹었습니다. 포크로 노른자를 터뜨리는 순간 미선 씨는 멈칫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편하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 떠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편해져도 되나? 하지만 솔직한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편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혼자 밥을 먹는 이 시간이 너무 평온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어. 내 기대가 문제였어. 남편이 나쁜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미선 씨는 남편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고 남편은 그럴 능력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불효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선 씨는 자식들이 자기를 먼저 챙겨주길 원했고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빴을 뿐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대가 줄어서였습니다. 내가 잘못 산 게 아니었어. 그냥 기대가 너무 컸을 뿐이야. 그날 밤 미선 씨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3개월 뒤였습니다. 미선 씨는 혼자 영화관에 갔습니다. 평일 오후 2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영화 보는 게 창피했습니다. 혼자 온 사람이라고 딱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영화 보느라 바빴습니다. 미선 씨는 팝콘을 사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옆에서 팝콘 먹는 소리에도 눈치 볼 필요 없었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왔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봤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 미선 씨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와인 한 병을 샀습니다.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선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외로움과 혼자는 다른 거구나. 외로움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많아도 말을 해도 이해받지 못할 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달랐습니다. 혼자는 내가 선택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러지 않은 것. 그게 혼자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독 마음에 남는다면 아마 당신도 지금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미선 씨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건배. 누구에게 하는 건배인지는 몰랐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얼마 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손주 봐주러 오실 수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가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엄마도 지금 내 시간이 필요해. 가끔은 도와줄 수 있지만 매일은 힘들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하지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당연하죠. 제가 무리한 부탁 드린 거예요. 괜찮아요. 정말? 네,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미선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인생. 60년을 살았지만 내 인생이라는 단어는 낯설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미선 씨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일정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하고 살지? 갑자기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미선 씨는 작은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다육식물이었습니다. 꽃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건 물을 자주 안 줘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미선 씨는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화분을 봤습니다. 조금씩 자라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잎이 하나 돋아났습니다. 미선 씨는 그 잎을 보며 웃었습니다. 너도 혼자 잘 자라는구나. 화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관심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랐습니다.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아무에게도 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그냥 내 속도로 자라면 되는 것. 혼자는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즘 미선 씨의 하루는 평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으면 좋겠다 중얼거립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천천히 걷다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점심은 혼자 먹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거나 그냥 창밖을 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습니다. 큰 기쁨도 없지만 큰 불행도 없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미선 씨는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잘 지나갔네. 감사하다.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거창한 성취도 큰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온한 하루. 아무 일 없는 오늘. 1년 전 그날 밤 미선 씨는 리모컨을 던지며 울었습니다.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전히 혼자 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미선 씨는 계란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이 이제는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미선 씨는
포크로 노른자를 터뜨리며 웃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시끄러운 관계가 사라지고 나서야 내 마음이 들리네. 미선 씨는 이제 압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생긴 상처가 혼자 있는 시간에 치유된다는 것을, 나이 들어 혼자가 된다는 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침 미선 씨는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새 잎이 또 하나 돋아났습니다. 작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미선 씨는 그 잎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겠지? 혼자가 되어 남은 것은 공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선물인 이유, 그건 마침내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나이 들면서 생기는 마음의 변화들을 조용한 이야기로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혼자가 낯설어질 때 가끔 들러서 마음을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과 비슷한 시간을 지나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미선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계속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